당뇨에 좋고 심장에 좋은 세계 최고의 음식 바로 아몬드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식품입니다. 견과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몬드에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심장 건강, 비만 예방, 장 건강, 피부 건강,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몬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바로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가 넘어갑니다. 그 지방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약 87%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식품입니다. 포화 지방산이나 트랜스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대체했을 때 혈당 개선과 심혈관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기름 드시지 말고 좋은 기름 드셔야 당뇨와 심장에 좋다는 건데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검증된 식단들이 있습니다. 지중해식, 채식, 저지방식, 저탄수화물식, 대쉬식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다이어트 식단들이죠. 위 5가지 식단 모두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당뇨와 심혈관 질환,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이 모든 식단에 넣을 수 있는 견과류가 바로 아몬드입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식단이 왜 당뇨와 심장에 좋냐고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다이어트와 당뇨의 관계를 아셔야 하는데요. 우선 당뇨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당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인슐린이라는 것은 피에 있는 당을 우리 몸 곳곳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에 있는 당이 우리 몸 곳곳으로 나가버리니까 피에 있는 당 수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몸에 당이 보내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피에 당이 계속 쌓여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더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어떤 신비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돈을 금고에 넣지 않으면 쓰레기로 변합니다. 우리 몸 전체를 나라, 우리 몸의 기관들을 집, 우리 몸의 세포를 금고, 인슐린을 열쇠, 포도당을 돈이라고 해볼게요. 돈을 금고에 넣으려면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야 열리겠죠? 그런데 열쇠 구멍이 망가져버리면 열쇠가 잘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금고문이 열리지 않고 돈을 넣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렇게 금고에 돈을 계속 넣지 못하고 돈이 계속 쓰레기가 되니까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대출도 못 갚고 집들이 줄줄이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들이 줄줄이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쓰레기가 된 돈, 즉 당들은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병 이름이 당뇨병인 것입니다. 온몸이 망가지는 병, 당뇨병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그렇다면 열쇠 구멍을 망가뜨리는 주범을 찾아내야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겠죠? 주범은 바로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인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불량배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불량배들이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금고의 열쇠 구멍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가 들어가지 않고 금고를 열지 못하니까 돈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 불량배들이 찾아오지 않아야 돈을 제대로 금고에 넣을 수가 있겠죠. 불량배들을 만드는 게 몸속의 지방이니까 뱃살을 빼면 됩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식단이 당뇨에 좋은 이유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지만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사용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기름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비만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권장하는 총 에너지 섭취량 대비 지방 섭취 비율은 15에서 30%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먹는 칼로리의 15에서 30%를 지방으로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50세 남성 기준으로 권장 에너지 섭취량은 2200kcal인데요. 330에서 660kcal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램으로 환산해보면 약 36g에서 73g 가량이고요. 구운 아몬드 1개에 약 0.7g의 지방이 들어있는데요. 이 36에서 73g의 지방을 전부 아몬드로 섭취하시려면 아몬드를 50개에서 100개를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죠? 절대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아몬드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서도 지방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손으로 한 줌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몬드 한 줌을 평소 드시던 식단에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나쁜 기름이 많은 음식을 줄여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앞에서 말한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대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쁜 기름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요. 보통 나쁜 기름이 많은 음식하면 치킨이나 삼겹살, 차돌박이 같은 고기를 떠올리시는데요. 과자, 아이스크림, 빵에도 나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음식을 반드시 줄이셔야 아몬드를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죠? 포화지방은 총 칼로리의 7% 미만, 트랜스지방은 총 칼로리의 1% 미만으로 먹는 것이 권장되니 꼭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어떤 아몬드를 골라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시중에는 여러가지 아몬드 가공식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재료를 고를 때 최대한 덜 가공된 것으로 고릅니다. 가공이 되더라도 원재료 100%를 고릅니다. 그래야 영양성분이 살아있고 쓸데없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감이 오셨죠?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구운 아몬드를 많이 드시는데요. 구운 아몬드의 경우에 영양소 파괴는 적지만 말론디알데하이드, 아크릴아미드 등의 유해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아몬드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온도와 습도 변화가 큰 실온에 두게 되면 아몬드가 산패가 됩니다. 산패된 아몬드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다시 익혀도 씻어도 제거되지 않으니 상한 아몬드는 아깝더라도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이상한 아몬드는 무조건 버린다. 꼭 기억해주세요. 이 때문에 아몬드는 햇빛을 피하시고 한랭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개봉하셨다면 실온에 두지 마시고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에 대한 노출도 최소화하셔야 되는데요. 지퍼백의 형태로 구매하셨다면 지퍼백을 닫고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일반 포장재에 담겨 있다면 밀폐용기에 옮겨 담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몬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몬드가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꼭 나쁜 기름이 들어있는 식품 대신에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